자, 6월 17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연준의 2024년도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당분간은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23년이면 그래도 좀 남았는데 시장은, 미국 시장이 어제 좀 살짝 밀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좋았죠. 안 밀리고, 이거 보시게 되면 어, 오늘 0.52% 올라가고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피 시장도 이렇게 보시면 조금 떨어지긴 했죠. 0.42%. 그래도 추세를 상당히 잘 유지하고 있어서 뭐 걱정해야 되거나 이럴 정도로 시장이 흔들리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음, 어제 이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조금 핫했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강했던 게 이 태경카미칼이었죠. 어제 부진 태경케미칼이 상한가 근처에 있다가 오늘 이렇게 이제 이쁘게 이런 양봉으로 마감됐는데 좀 부담은 있죠. 벌써 이때 7%, 그리고 어제 상한가, 오늘도 1%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 단타 스킬이 좋거나 이런 종목들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월봉에서 원체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고 많이 올라온 부담이 있어요. 자, 이렇게 태양케미칼이 드라이 아이스 이 성수기를 앞두고 이제 급등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 드라이 아이스, 여름이 이제 오고 있다는 얘기죠. 여름이죠. 뭐 지금도 꽤 더우니까. 자, 태양케미칼이 드라이 아이스와 성수기를 앞두고 이렇게 급등했다고 합니다. 오늘 데이 플러스가 꽤 강했는데, 자, 이렇게 백신 보관 냉동고가 이제 이 식약처 수출 허가를 인증을 이렇게 획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8일 대회 플러스가 이디아딤치않게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보관용 초전 냉동고인 메디박스로 하더라고. 이걸 식품의약처 식약처의 의료기기 품질감리 심사 2단계 이 수출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좀 꽤 강하게 급등했죠. 20.56%또 올랐는데, 자, 이 데이 플러스 시총 2,087억짜리, 2천억짜리인데, 이 2천억짜리 회사 매출이, 자, 5천억, 4천억, 4천억, 자기, 시총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현금여부에는 이제 48% 부채 비율이,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거나 이제 매출이 원체 좋기 때문에 상황이 좋고요. 이제 이 PBR분은 이제 2.07배 정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2배 정도 받고 있는, 약간은 아주 저평가돼 봤다고 힘들지만 사실 이 2배도 그렇게 크게 많은 건 아니죠. 또 두세 배 정도 받으니까 이 데이플러스란 종목으로 크게 움직였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SCD도 좀 크게 움직였죠. 자, SCD를 보면 시총이 1,300억짜리예요. SCD는 1,300억짜리 회사 매출이 1,500억, 1,700억, 1,900억 자기 시총만큼 올리고 있죠. 매출 영업이익도 자꾸 꾸준히 잘 나고 있고요. 현금유불이 300%, 부채 비율이 51%입니다. 나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PBR이 높지 않죠. 정부상 가치가 2,100원인데 현재 PBR이 1.17배로 보통 자기 정도 가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괜찮은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데이플러스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월봉에서 보시면 예전에 이제 뚫어줘야 될 이제 고점 부분들을 싹 뚫고 나가고 있는데, 가장 고점 기준으로 이제 2,600원대고, 그 전에 밑에가 바로 이렇게 1,900원대. 그래서 오늘 고점이 정확하게 1,900원대, 1,886원대 찍고 왔죠. 이게 차트가 참 신기한 게, 매물대라든가 이 변곡점 같은 걸 뚫지 못하면 잘 맞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14년도 6월 달에 형성된 자리인데, 이 자리 먹고 떨어지면 또 음봉으로 조정받고 이전 고점까지 조정받고 다시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번 달에. 근데 이 자리를 강하게 뚫어주면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일봉에서 벌써 이제 이렇게 크게 급등한 상한가 떠셨다 다시 20몇% 갔다 온 종목을 다시 매수하기는 좀 힘든 게 있고요. 잘못하면 이렇게 이제 조정기간 같은 이런 형태를 맞이할 수 있죠. 어제 영상에도 제가 데이플러스가 이전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6월 14일에 형성 저점,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상한가 근처는 아니죠. 이게 이 친구가 거의 상한가 근처에 있다 떨어졌으니까 29.97%. 이제 이 추가로 또 매수하는 건 힘들고 특징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에 반해 이제 SCD는 보시게 되면 역시 월봉에서 예전에 이제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이 매물대를 역시 돌파하고 나가고 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전에 이제 막 정성기대 최고 좋을 때 주가 4,800원대였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요 앞에 좀 강한 매물대 공간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냐면 2267원, 즉 15년도 7월 달에 형성된 이게 중요한 이 매물대인데, 이 자리를 오늘 그냥 뚫어놓은 상태예요. 일단 상태는. 그래서
내일부터 2m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자 SCD는 추가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갔죠. 이때부터 물론 음봉 양봉 떨어지긴 해도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면 크게 추세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5선을 잘 보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2000 월봉 주식 월봉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이때 가격이 2267원, 2270원쯤 되면 일봉에서 2270원대를 거놓으면 자 오늘 이렇게 요 시작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5일선이 따라 올라가야죠. 이 친구가 오늘의 시작가 정도만 훼손하지 않고 돌아 나가주면 두 번째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차성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오늘의 종가 정도를 훼손하지 않고 돌아 나갈 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아침에 차 한 잔 먹고 라다가 순간 좋아지면 그때 매수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 이거 이제 너무 빠른 단타 단계죠. 이제 이 밑에서 숨어 들어가신 분들, 보유자분들이 제일 좋은 거고, 사실 빠르게 스킬이 가능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SC는 좋아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움직인 종목들이 몇 개가 있긴 하지만, 이 드라이 아이스, 이 콜드체인 이쪽 관련해서 아이텍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게 아이텍 이쪽 섹터에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아이텍이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이 녹십자 이제 모더나 백신 오늘 모더나 백신 접종하기 시작했는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모더나 백신 국가 출하 승인 소식이 있었는데 이 아이텍이 자회사 손정약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녹십자를 콜드체인 백신 유통 위탁 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하고 이제 아이텍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이 물량을 대만에 이어서 이렇게 44주의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로 나선다는 6월달 기사가 있어요. 이 아이텍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사실 아이텍 시총이 이제 1600억짜리예요. 근데 매출이 엄청 큰 건 아니고 300억, 400억 이렇게 나고 있죠. PBR 부분도 이제 2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차트나 모든 추세가 이뻐서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월봉에서 일단 추세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이쁘게 잘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 20개월 선의 변곡점 자리가 조금 부담이 되긴 해요. 이때. 그래서 이 자리만 이 자리를 자꾸 맞고 떨어지죠. 이렇게 21년도 5월달에도 맞고 떨어졌고 21년도 6월달에도 맞고 떨어졌어요. 이 자리만 강하게 돌파해주면 자 이렇게 16,000원대까지 보이긴 하죠. 사실 16,000원대까지 가면 이제 상한가보다 높고 고전에 이제 변곡점 자리 이렇게 중요하게 뚫어줘야 돼. 변곡점 자리가도 14,600원에 한 20%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추세를 잘 유지하는 5선 위에 있죠. 그래서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5선 깨면 바로 손절.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 10선까지 괜찮은데 5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는 앞전에 대량 거래가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조용하던 주식이 이때 5월 21일 날 큰 대량 거래가 있었고 추세를 잘 유지하면서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날을 기준으로 이제 좀 있으면 한 달 정도 되겠죠. 그래서 잘 타고 올라가면 한두 번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자, 나머지 콜드체인 관련주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던 게 이제 GST죠. 자, 근데 GST 같은 경우에는 월봉에서 너무 좀 고점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높죠. 뭐 이제 월봉 고점이라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4,000원 정도 하던 게 이제 27,000원 이렇게까지 가고 있고 꽤 높은 부담이 있어서 이제 좀 부담은 돼요. 일단 주봉에서 기술적으로 보면 중기적인 추세는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잘 타고 올라갈 수 있고요. 순간 5주선이나 깊게 보면 20선까지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자 월봉에서 5개월선 이탈하면 위험해지고 주봉에서는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어쨌거나 추세는 원체 쨍쨍하죠. 이 친구 보시면 월봉에서 상당히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엄청난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갈 수 있을 것도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월봉 최고점이 28,000원대고요. 일봉에서는 이 월봉 최고점 28,000원대를 뚫어야 자 이 친구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거 맞고 떨어지면 순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꽤 이제 가파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되는 주식입니다. 여러 가지 이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있죠. 대한과학도 예전에 백신에 대한 유통 이런 문제 때문에 막 이 콜드체인 관리를 핫할 때 이렇게 그냥 11,000원 하던 게 이 당시에 며칠 만에 한 2만 원대 더블이 올라가고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강했었어요. 지금 상악 10%하고 상한가 근처 가고 이렇게 월봉이 말해주듯이 2,700원 하던지 거의 10배를 찍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위험하죠. 왜냐면 월봉 5개월선을 깨고 내려오는 입장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깼고, 그러니까 추세가 장기적으로 봐도 하향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주봉에서도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5주선을 깼고, 깨면서 이제 그대로 추세가 1차로 무너지고 반등했다 2차로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위험한 거고요. 일봉에서는 이제 이 요새 콜드체인 관련해서 조금 살아나고 있긴 한데, 역시나 많은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주가가 비싸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2,700원 하던 주식이 벌써 10배 가까이 찍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콜드체인 관련주 좀 살아난다 하더라도 대형가까지 이렇게 막 이런 종목들까지 핫하거나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는 조금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투비스포트라는 종목이 나름 이제 좀 좋았었는데 어제 투비스포트도 이렇게 15%대 갔다 왔죠. 그러면서 자 오늘은 좀 한 박자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이 투비스포트 같은 종목들이 월봉에서 높지 않죠. 높은 위치가 아니고 이제 자 이렇게 다중바닥 그려놓고 뚫고 나가는 좋은 위치에 있고, 특히 예전에 월봉에서 중요하게 뚫어져야 될 병목점 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뚫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가 됩니다. 가격으로 보면 2,400원쯤 돼요. 2,700원이니까 뚫어놓은 거고, 일봉에서 이제 그 방쳐 올라가고 있는데 벌써 이날 19% 쳤다가 14%좀 쳤다 다시 가는 분위기인데, 월봉의 위치는 낮아요. PBR 부분이 조금 세긴 한데, 왜냐면 PBR 이제 2.4 이게 약간 리스크가 되긴 하는데, 자 시총이 1,000억짜리죠. 시총이 1,0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400억씩 나오고 있어요. 흑자 적자를 반복하고 있고, 요번에 이 1분기 때 적자 비록한 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유보율이 120%, 부채율 55%에서 이런 주식들 대응할 때 안정적으로 오래 끌고 간다 뭐 이런 데보다는 어째 차트가 이쁘고 이제 좋으니까 올라갈 때 기술적으로 이전 고점이나 이런 데서 한번 정리해 주는 게 조금 이런 종목들 대응할 때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적자에서 이제 흑자가 잘 나오면 좋긴 한데 PBR 분들은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뭐 이쁘기 때문에 만약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일봉에서 이제 오늘의 저점 그러니까 2,600원대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정치 테마주가 움직였죠. 정치 테마주가 지금 순환매가 도는 이런 느낌이에요. SJ 솔루션즈가 이제 SJ 솔루션즈가 상한가를 가고, 자, SJ도 이렇게 이 2%대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이제 일반 SJ 솔루션즈도 한 12%대 갔는데, 이유는 이렇죠. 자, SGS 솔루션즈가 주가 급등에 관련해서 자 윤석열이 정검 전 검찰총장이 공정에 갖춰 맞물린 비전을 내놓을 건 전망 속에서 SI 시스템 통합업체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과 관련해서 이제 SJ나 SJ 솔루션즈가 많이 갔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 SJ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이렇게 이제 5개월 선이 자 60개를 뚫을 수 있는 골든크로스 좋은 상황에 있죠. 자 그러고 다음 달에도 60개선만 잘 지켜주면 추가로 또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월봉에서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 이제 바닥에 튀고 나가는 이렇게 조금 괜찮은 모습이고요. SJ는 상한가를 간데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이제 60개선 뚫고 날아간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있어요. 주봉에서도 역시 추세를 잘 유지하다가 빵 때린 거고요. 일봉에서도 마찬가지. 이날 대량 거래가 있었고, 자, 며칠 쉬고 엄청나게 큰 대량 거래가 또 한 번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 SJ나 SJ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종목들이 못 간다 간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약간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이 자본 구조죠. 재무 구조. 재무가 너무 약하면 순간 급락할 때도 있고, 그러고 잘못하면 이 종목들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상장 폐기 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건들게 되는데, SJ 같은 경우도 현금 유보 자체가 상전이 안 되죠, 지금. 자, 이렇게 상전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안한 맛이 있고요. 물론 시총이 이제 590억짜리, 총 590억짜리가 자, 매출은 800억씩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적흑자기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친구들이 뭐 그 선전필 당한다 이런 건 우린 모르죠. 진짜 그런 일도 또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자, PBR 1.57인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금 유보율이 안 잡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잘 잡히지 않고 있는데 SJ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유보율이 이렇게 잡히죠. 이렇게 590%, 자, 부채비율이 68% 나름 굉장히 단단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 흑자도 잘 나고, 물론 18년도 올기는 적자가 났다가 20년도 흑자, 자 올해도 아마 흑자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SJ 솔루션즈가 조금 더 이제 이 재무적인 면은 좀 안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5개월 선이 60개선을 뚫었기 때문에 자 이 친구 한 번 더 날아가면 예전에 이 뚫어야 될 고점들이 이제 2,800원대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2,800원이나 요렇게 이제 2,500원대나 갔으니까 오늘 맞고 떨어진 자리가 이제 이전에 앞서서 이렇게 이 20개월 선에 대한 복점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전 고점이죠. 19년도 4월달 이자리 먹고 떨어진 거예요. 여기만 다시 한번 뚫어주면 이 다음 고점이 이제 2,900원대까지 보이죠. 자, 주봉에서도 역시 추세가 전환이 되는 오주선을 잘 지키고 돌아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모습 속에 있고요. 일봉에서도 이제 한번 급등한 이력이 있죠.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가 며칠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올라간 주식 바로 앞전에 이렇게 크게 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은 월봉 전고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 사는 것보다는 이 친구들이 조정 거치고 60km 선거처까지 오고 여기서 또 조금 놀아주면 그때 한번 다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정치 테마주 관련주도 이렇게 한 바퀴씩 뱅글 도는 이런 형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옹진싱크빅 노르페인트 성부학을 아침마다 말씀드렸었는데 아침에 노르페인트 말씀드렸죠. 자, 노르페인트를 보면 윤세 관련주죠. 노르페인트 우선주 홀딩스 강하니까 예전에 이렇게 15년도 8월 달에 뚫어야 될 중요한 자리 뚫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자리만 다시 뚫고 돌아나가 주면 굉장히 좋은데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보시면 오수선 회복해주고 또 이렇게 잘 돌아나가고 있어서 추세가 잘 살아날 수 있어요. 일봉에서도 역시 이렇게 하루만 올라가고 떨어지면 지겹긴 해도 이렇게 하다 이제 언제 순간 또 땅 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일단 내일이 금요일이라 주봉상 5주선 위에만 잘 있으면 돼요. 몇 가지 기사를 챙겨봐도 이렇게 이재명 25%대 윤석열 24% 차기 대권 적합도 양강구도가 팽팽하고 이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제 인지도가 꽤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이 정권 교체 확신 주사나 고마운 말씀 달래기 이렇게 하면서 아시아 경기가 나와 있고 하면서 이제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이 꾸준히 순환매를 탈 성격들이 있어요. 조금 보셔야 되는데 웅진싱크빅도 윤석열 관련주죠. 잘 껴져 있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5개선을 딱 찍고 들어나왔죠.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됐는데 이 추세를 잘 유지하는 종목들은 절대 이 5개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그래서 5개선을 딱 찍고 올라가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번 달에 다시 밀려서 5개선까지 올 수도 있지만 이 5개선까지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좋고 60개선 위에 올려놓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빵 때릴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선 회복해졌죠. 이때가 제일 좋아요. 5선 회복해주고 물론 이제 이 오늘 그 휴메딕스나 이런 것처럼 5주선을 다시 깨고 내려면 이제 손절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5주선만 잘 다시 돌려주고 돌아 나가주면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5선 찍고 돌아온 자리가 결국 월봉에서 이 5개월선 자리죠. 그러니까 5개월선만 잘 지켜주면 되는데 이렇게 5선 돌파해주고 나갈 때 이럴 때 자 그러고 내일 금요일 안착만 잘 해주면 다음 주에 또 유수골란주 이렇게 테마에서 돌아갈 때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이 친구도 꽤 크게 급등한 이력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앞에 조용하던 종목이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고 크게 상승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했죠. 2,000원 하던 주식 5,000원 이제 더블 갔었는데 자 가격 조정, 기간 조정했고 다시 갈 수 있는데 다시 돌아나가려면 역시 5선 뚫어주고 5선 위에서 가야 돼요. 그러고 월봉에서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 이제 5개선 타고 올라가서 60개선 뚫는 자리에 있어가지고 옹진 치크빅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이 부방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부방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괜찮은데 자, 굉장히 이쁩니다. 월봉에서 보면 4월 달에 엄청나게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5개월선을 굉장히 잘 올라가죠. 자, 5개월선이 60개월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21년도 5월 달에 생겼는데 이 5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감으로 인해서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가 돼 있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을 뚫어주고 있는데 이 앞전에 5주선에 대한 변곡점을 뚫을 때 굉장히 강한데 4월 23일에 한성대 이 자리에 여기를 지금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뚫고 나갈 때 일봉에서 이제 이 옆으로 가는 이렇게 이쁜 캔들 두 개가 생겼는데 상당히 이 점이 긍정적이죠. 물론 시장이 흔들리면서 이 친구가 다시 밑으로 내려올 수는 있지만 일단 주봉에서 5선 이탈하지 않고 타고 올라가면 역시 윤석열 관련주로 인해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이 성부화학이라는 종목도 있죠. 자, 성부화학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지금 상황이 좋은데 역시 이렇게 5개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이제 60개선 뚫으려는 위치에 있고 이전 고점까지만 가도 자 6,500원대가 되는데 물론 이제 상한가 한참 못 미치지만 순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깨끗하게 거래량이 터졌죠. 밑에서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조용하던 종목이 대량 거래가 이렇게 바닥에서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보방도 관심 있게 보셔야, 성부하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주봉에서는 역시 5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뚫어줘야 될 5,500원대만 그냥 뚫고 나가면 다시 한번 6,500원대에 노려볼 수 있고 일봉에서는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고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황이 좋아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보학도 이 정치 쪽 관련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상교육은 많이 갔다 왔죠. 그래서 그리고 노르페인트, 옹진싱크빅, 성보학, 구방 이렇게 네 개는 이제 윤석열 관련 줄에서 아직 크게 한도 예전에 급등한 이력이 있고 충분히 쉬어졌기 때문에 또 한 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시멘트 가격이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시멘트 가격이 7년 만이죠? 2014년 6월 1일 7년 만에 5.1% 인상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 톤당 이렇게 3,800원을 인상한 이제 78,800원. 이렇게 이제 올랐는데, 이 한국 시멘트협회가 이제 시멘트 제조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유연탄 수입 가격이, 43.2%나 올랐는데, 이제 이 가격을 그대로 하게 되면 이제 생산성 악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라도 이제 가격이 인상됐다고 라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미리 어제 좀 올라갔었죠. 고려시멘트가 어제도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어제 그저께 거의 상한가 바로 근처 갔었고 자, 어제 이제 또 올라가고 오늘은 어제 제가 선 하나 거놨죠. 이렇게 어제 저점인 5,140원만 이틀하지 않으면 돼. 이 자리 이틀하면 5월선까지 밀리니까 조금 빠른 스키나 이런 분들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이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고점까지 다 뚫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가장 기본인데 이렇게 예전에 고점들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 이전 고점까지만 밀리지 않으면 추가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아직 안 간 시멘트 관련해서 이제 보강산업을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었는데, 월봉에서 추세가 굉장히 좋죠? 이렇게 보시면 5개월 선이 단단하게 잘 자리 잡고 있고, 물론 예전에 고점에 대한 좀 부담이 있는데, 이렇게 20년도 8월 달에는 8,720원에서 8,700원만 가게 땅 뚫어주면, 이렇게 이제 9,900원이나, 이렇게까지 만원 똑같이 안 바뀌는 근처까지 한번 갔다 올 것 같고요. 이제 삼표 시멘트가 좀 나름 메리트가 있는데, 월봉에서 일단 추세는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고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추세를 따라서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예전 고점이 이렇게 이제 7,500원대이기 때문에 7,500원대 고점에 대한 부담은 좀 있는데 차트를 쫙 당겨보면 아주 옛날에 경청 잘 나갔을 때만큼까지 주가가 하려 멀었죠. 물론 그때까지 그 전처럼 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대량 거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상황은 좋죠. 그래서 이전 고점까지만 가도 지금 가격에 한 상한가 근처가 돼요. 이때 18년 5월 달에 형성된 고점이 7,500원이고 이렇게 15년도 6월 달에 형성된 가격이 어 8,200원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살짝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다른 시멘트 관련주 중에 이 유진기업이라는 정보를 보고 있는데요. 이 유진기업 재무가 참 이뻐요. 유진기업 차트를 보면, 재무를 보면, PBR 0.56이죠.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시총이, 4천억에 다다라요. 시총 4천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1조 4천억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분기에 자기 시총만큼 매출이 일어나죠. 자, 근데 영업이익도 꾸준히 잘 나고 있습니다. 현금유불 2,000%고 부채 비율이 470%인데 굉장히 단단해요. 근데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추세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고 5개월 선이 60개월 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 상에 있고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잘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 5주선을 깨지 않아야 되는데 5주선만 이탈하지 않고 나가주면 이 친구 꾸준히 우상향에서 잘 돌아 나갈 수 있어요. 일봉에서 보셔도 역시나 오늘 음봉 두 개 떨어지긴 했는데 21선을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가면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조금 더 빠르거나 이제 이런 거 3표나 고려가 아무래도 빠르겠죠. 근데 고려도 상당히 빠르긴 한데 사실 고전까지의 과정은 답답했었죠. 이렇게 자 보시면 음봉 떨어지고 옆으로 가고 이제 이렇게 되다가 자 이게 순간 빵 때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날 7%대 급등하고 옆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유증기업이나 이런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이 있다면 자 이렇게 음봉으로 가다가 일봉에서 또 이제 조금 또 올라가 주고 뭐 이렇게 하다 갈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증기업도 시멘트 관련해서는 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스푸트니크 V 관련들이 조금 된소리를 맞았죠. 자 이제 미러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WHO에 대한 승인 얘기가 없었고 그러고 EU에서 또 이제 승인 체를 시켰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 휴메닉스가 생각보다 많이 밀렸어요. 이제 휴메닉스가 많이 밀린 게 사실은 조금 길게 가져간다고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위험한 위치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일단 위에 샀으면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손절하고 다시 생각하는 게 맞죠. 그래서 아니면 비중 축소를 많이 하든가 이렇게 고점인 32,000원대를 엄청난 대량 거래를 가지고 뚫었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가 들어왔다고 보는데 이윤투를 깨긴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32,000원까지는 왔다 갈 수도 있고 다른 바이넥스나 프레즈와이파마나 이제 종군당과 이화전기까지 전부 다 오늘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EU에서 이 스푸트니크 V를 승인 안 해준다는 게 아니죠. 하긴 하는데 자 이제 RDIF 같은 이 러시아 국부펀드에서는 8월 달에 할 거다. 그리고 이제 EU에서는 9월까지는 돼야 된다. 뭐 이런 기간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그것 관련해서 조금 안 좋았던 게 사실입니다.
음, 이 전기 섹터를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전기 섹터는 아직 이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물론, 자, 일진전기나 이런 종목들은 보시면 월봉에서 일단 굉장히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었고, 많이 이제 이번 대량거래 다 터졌죠. 대량거래 터지면서 물론 예전 고점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저점인 1100원대에서 고점 6600원대까지, 고점이 7000원까지인데, 이렇게 아직은 이번 달 고점 6500원대까지 갔죠. 그래도 꽤 올라온, 이제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유식해서 변곡점 이런 자리들까지 왔다 갔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얼마나 잘 뚫어주냐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나겠죠. 사실 고점에 대한 좀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진전기보다는 다른 종목들을 보라고 그랬는데 일진전기가 그래도 이렇게 5일선 위에서 이렇게 지금은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일선을 깨지 않거나 이렇게 중요하게 형성된 이 저점들, 자, 6월 14일 령 저점인 5,300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또 한 번 급등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봉에서 진짜 우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주식은 순간 크게 급등하기도 하니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월봉에서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약간 고점에 대한 자 이런 부담들은 있습니다. 이 선도전기를 보면, 사실 선도전기 월봉에서 이렇게 일진전기나 광명전기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고, 요렇게, 이제 5개월선, 60개월 또는 골든코스 상황에서 한 달 조정, 하고 다시 돌아나가는 분위기죠. 이 고점이, 5,800원대 변곡점이 있어요. 5,800원대까지 보이고요. 이 상한가보다 높죠. 그래서 선도전기가 다른 종목들 전기주 많이 간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부담스러워요. 지금 오늘 전기주에서 떨어진 거는 이제 일진전기, 광명전기인데 광명전기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뚫어줘야 될 변곡점 그때까지 갔다 온 거죠. 여길 아직 안 간 게 선도전기죠. 그러니까 선도전기가 따라간다고 보면 저희 선도전기 쪽으로 조금 집중하는 게 전기 좀 좋아 보이고요. 재룡산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친구 추세가 엄청 좋다고 그랬죠. 추세가 잘 살아있고 이렇게 고점, 변곡점 자리가 12,000원짜리인데, 일단, 물론 그저에 전고점 자리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자리를 강하게 뚫어주면 순간, 자, 12,000원, 11,000원대까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11,000원대까지만 가도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 친구 잘하면, 오늘도 그거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보시면, 자, 주봉에서 우주선을 확고하게 지켜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일선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빵 때렸는데, 순간 이제 9% 갔다 오는데 몇 초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일봉에서 예전에 앞에 있는 매물들 다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또 순간 급등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위치에 와 있고, 오늘 그래도 순간 속이 좀 변화가 심해서, 이렇게 당일날 변화 심한 종목들, 그리고 거래량이 약간 변화가 생긴 종목들이 또 하루 이틀 있다가 며칠 있다가 바로 급등할 확률이 있어서, 재룡산업은 꾸준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역시 재룡전기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좋죠. 이 친구도 이렇게 오늘 한 3%대 갔다 왔는데 월봉에서 이제 5개월선 60선 뚫고 돌아나가고 있죠.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 그러고 이게 고점 20개월선 변곡점이 8,800원 여기가 조금 강력한 매물대가 돼요. 그래서 8,800원대에 갔을 때 이 자리 얼마나 잘 뚫어지느냐에 따라서 전고점을 바라볼 수 있는데 여기 돌파구가 관건이에요. 그래도 8,800원대까지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싶고요.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5선을 잘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흐름이 너무 올라간 전기주 중에 이제 일진전기나 광명전기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어쨌거나 선도전기, 재룡전기, 재룡산업 이런 종목들이 조금 나아 보이는 게 사실이니까 좀 보셔야 되고요. 이 PNC 테크 흐름이 좀 재밌는데, 월봉에서 보시니까 추세가 이뻐요. 굉장히 잘 살아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맞을 자리 맞고 떨어진 건데, 20개월선 되면 제가 좀 부담감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보시면. 주봉에서는 역시 이제 추세를 유지하는 오선이 잘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부담감은 없고, 일봉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때 7%좀 하루 이렇게 또 꼬리 달고 다음날 거의 23%대까지 급등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옆으로 가고 있죠. 이 옆으로 갈 때 정확하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자, 6월 15일 날 형성된 8,300원만 깨지 않으면 순간 크게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나 단타 좀 스킬이 강하신 분이 좋은데 어쨌거나 6월 7일 날 형성된 고점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어요. 이 자리가 월봉에서 좀 강력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저 자리를 뚫어주느냐가 이제 좀 결정되겠죠. 그게 10,000원대인데 사실 10,000원대만 가도 이제 상한가 20몇 프로 근처는 되죠. 그래서 TNC테크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대량 거래가 좀 들어와 있고 자 이게 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초석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급등한 종목은 조금 쉽게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철도 관련주도 이제 내일 아침 새벽 영상에 좀 찍을 건데, 서한기계공업이 오늘 좀 밀렸죠. 그렇지만 월봉에서 이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주봉에서 역시 좀 밀린 듯 해도 5선 이탈하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내일 같은 날 종가상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역시 5선 잘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일봉에서 이날 급등했었죠. 급등하고 다시 밀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폭이 심한 게 오히려 순간 급등하면 크게 급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11선 딛고 돌아 나간다든가 21선 딛고 돌아 나간다. 이런 새롭게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꾸준히 말씀드렸던 이 우원개발 이 차트가 전 개인적으로 좋은데 이 친구 매출이 시총을 넘는다고 그랬죠. 자, 우상향 잘 유지하고 있고 5개월 선 뒤에서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일봉에서는 이렇게 이제 5일선에서 땡땡이 저기 생겼는데 주봉에서 이 변곡점 근처에 있을 때, 자, 이렇게. 그래서 변곡점 5주선만 깨지 않는 선상에서 일봉에서 이렇게 음봉색이 옆으로 가는 건 상관없어요. 물론 오늘 휴메디스라는 것처럼 당연히 5주선을 깬다거나 20주선이 들어가면 다시 손절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꾸준히 들고 가는 게 맞고요. 월봉에서도 추세만 잘 유지하는 5개선을 타고 올라가면 자, 크게 상승할 수 있기도 합니다. 현대로템이 이제 철도 중역에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 이 친구 이번 달 고점이 이렇게 이제 이 20개월 선을 뚫는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요런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20개월 선은 이제 변곡점이죠. 예전에 매물대 자리가 돼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 얼마나 잘 뚫어주냐가 중요한데 여기 근처에 와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사주간 좀 올라가다 조정받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조정받을 때까지 5주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해서 5선 깨지 않고 돌아 나가주면 현대로템도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일봉에서 꽤 잘 올라왔었죠. 새벽 영상 찍을 때 이때부터 계속 잘 올라오다가 지금 3일 동안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 일봉에서는 하루 크게 흔들리고 떨어지고 이런 현상도 많아요. 그런 것보다는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추세가 유지되어 있고 일봉에서 이렇게 주봉 같은 데서 오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물론 오주선을 강하게 이탈한다든가 월봉에서 추세가 크게 무너지면 당연히 그때 손절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냥 꾸준히 들고 가는 게 맞고요. 항상 주식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게 제일 좋고 작게 투자하는 게 기본이죠. 처음에 작게 투자해서 좋으면 좋을수록 비중을 키워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